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또 트럼프가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가 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만나겠다고 하고 복잡하죠. 사실 이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또, 그, 네 사람,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네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몇 가지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핵 포기하면 김정은 자기가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김정은 체제 유지라고 하는 것은 3대 세습 전체주의 체제,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김정은의 체제가 무너지죠. 핵을 놓으면. 근데 핵을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위 개혁 개방, 옛날에 소련처럼 개혁 개방도 절대로 하지 마.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돈 벌고 하는 거죠. 뭐 건설도 하고 공장도 세우고 무슨 가게도 내고 학교도 내고 뭐 이런 것인데, 그것은 곧 돈과 자유가 북한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전체주의를 즉시 파괴하겠죠. 절대로 개혁 개방하지 않는다. 문을 열지 않는다. 한다면 김정은이 돈 받아서 지금 옛날에 개성공단처럼 혹은 뭐 경수로처럼 돈 받아서 혹은 다 건설해놓고 빠져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한다. 개혁 개방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또 남한의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남한이 남쪽에 있으면 결국 북한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죠.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전체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다 사람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도 북한 이민들도 알게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남쪽이 무너지거나 북쪽이 무너지거나 통일돼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절대로 이 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즉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특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아주 막 튼튼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 한미 동맹 너무나도 많이 막 이렇게 와해돼 있죠. 한미 회담 때 그 트럼프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 하다가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니까 I'm sure that, 야 뭐냐, 옛날에 다 여러 번 들었을 것으로 내가 I'm sure 하니까 통역하지 마라,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미 한미 동맹이 많이 붕괴된 상태에서 미국이 굳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손실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트럼프는 당연히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북한 체제 보장을, 그러니까 3대 세습 전체주의 체제의 보장을 항구적인 평화의 기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설마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결론이 났어. 아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CVID나 PVID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로 가려고 하는구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한미 동맹 없애고 미국의 핵우산을 대한민국에서 걷고,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핵이 날아올 수 없도록 우산으로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핵우산 포기, 한미동맹 파기, 종전협정 평화협상, 그래서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CVID건 PVID건 하겠다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3대 세습 전체주의 체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항구적인 평화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의 80% 이상, 90% 가까이가 이런 내용을 알건 모르건 이런 문재인의 대북관 혹은 남북 평화 유지관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사정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구체적으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육사정, 그 다음에 우리 언론의 행태를 봤을 때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교육 역할도 있는 언론의 행태를 봤을 때 당분간 제가 봐서는 이 30년간은 이런 추세는 계속한다. 그렇다면 6월 10일 날, 12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거기서 나올 결과도, 회담 결과도 뻔하다. 우선 미국은 체면을 살리겠죠. CBI 하겠다 선언하고 북한이. 그리고 ICBM용 핵탄두 중에 이제 이렇게 소형화해서 ICBM에 붙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CBM 미사일 이런 거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향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탄도 가지고 있으면서 쇼를 하겠죠. 그리고 미국은 적절히 모른 척하고 북한은 내심 쾌재를 올리고, 우리 정부도 그 정도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 할 거고, 중국 역시 한반도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불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한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아직 중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가진 북한의 늑대와 우리 살찐 돼지, 핵도 없이 다 벌거벗은 살찐 돼지가 공존해야 할 때는 그런 신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협정하고 미군 철수하고 자연스럽게 연방제로 통일이 되겠죠. 1국회 2개의 정부. 한 정부는 핵을 가진 1위, 한 정부는 발가벗은 살찐 돼지. 통일국회는 북한의 300명 가령, 남한의 300명. 북한의 300명은 확실한 김정은의 꼬붕,
남한의 300명 중에 약 100명은 종북 좌파, 200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주장자. 그러면 결국은 400대 200. 그러니까 4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알지 몰랐어요. 국회의원 중에 400명은 핵을 뒤에 쥐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 200명은 뭐 자유민주 시장경제주의자라고 해도 싸움이 될 수가 없겠죠. 결국은 헌법도 고치고 법률도 마음대로 고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적화되겠죠.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공부한 공부한 우리 한국사, 6.25 때, 일제 때, 6.25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DJ, 노무현 쭉 거쳐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행동 양식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냐? 우리 역사의 정통성 이제 김일성이 가져가겠죠. 무슨 이승만, 무슨 독립운동가 이런 거를 제끼고 역사의 정통성의 가운데 자리에 김일성이 앉겠죠. 그리고 우리 생활도 이제 천지개벽하겠죠.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얼른 들어보면, 언론인들은 무슨 군대 말에 혀가 뽑히겠죠. 지금처럼 저짓거리 해서 살아남겠어요? 바로 강제수용소 가서 교화받아야겠죠. 판검사들 마찬가지로 개입장 떼이고 북한 장생특위처럼 재판 당하겠죠. 똑같은 인민재판 당하겠죠. 공무원, 경찰, 교수, 교사, 문인, 연예인, 영화감독, 정신 바짝 나겠죠. 우리가 5천만 명 잡으면, 한 500만 명 정도. 아무리 적어도 250만, 300만 명 정도는 이제 교육 받아야 되겠죠. 한 5년. 쫄쫄 굶으면서 교육 받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현재 13만 명의 정치범이 있다는 우리나라에는 그 3배는 되지 않겠어요? 한 5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겠죠. 대기업은 당연히 국유화되겠죠. 대기업 삼성, LG, SK 국유화되고 근데 나라에서 중국처럼 망하겠죠. 가령 의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쿠바처럼 되겠죠. 쿠바 교육시켜서 해외 의사들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100달러 벌면 7, 80달러 정부에 내놓고 20, 30달러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죠. 북한 의사처럼 택시 기사에 30분 일 봉급으로 쫄쫄이 살아가야 되겠죠. 하루 사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감이 없겠죠. 북한의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개성공단 경수로 수준이니까 나만의 일감이 있을 일이 없죠. 이제 중국이나 저쪽 러시아 가서 돈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송금해서 지금 개성공단 근로자처럼 그 중에 7, 80% 떼이고 20% 가지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죠. 또 가족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남편의 봉급으로는 터무니 부족하니까 장마당에 나가서 이제 푸성기라도 팔고 그래야 되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가 땅을 치겠죠. 야, 그때 우리가 미국하고 더욱 강력한 연대를 해서 북한을 제재를 가해서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뺏어버렸어야 되는. 그때 휴전선에서 방송하고 우리 정보를 수없이 USB를 통해서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혹은 탈북자 3만 명을 통해서 북한에 정보를 줘서 결국 북한의 봉기를 유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땅을 쳐봐야 그때는 이미 늦겠죠. 그때 미국하고 역시 손을 꽉 잡고 미국을 충동질해서 우리는 육지로 올라가겠다. 니들이 북폭을 해라. 하고 김정은 참수협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목을 따고 역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대한민국으로 통일해서 그때 세계 남한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본들을 북한에 투자하게 해서 했더라면 지금쯤 북한도 우리 GDP 수준의 3분의 2는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국력은 세계 5번째쯤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뭐냐 하고 땅을 치겠죠. 그러나 그것 다 소용없는 일이겠죠. 이미 엎드려진 물이겠죠. 저는 우리나라의 운명이 짧게는 10년, 아무리 길어봐야 20년 내에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